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 일본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안이 시장이 제안한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투표일인 오는 26일이면 특례 사업의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안이 우여곡절 끝에 천안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선 투표 실시를 놓고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토론이 이어졌고 본회의 당일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주민투표는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인치견 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다시 본회의 전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찬성 13표, 반대 12표, 단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습니다. 주민투표 동의안이 천안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6일에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 중 일봉산 인근 6개 동에 거주하는 약 12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유효성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개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투표 이 운동의 성과는 오로지 시민들의 성과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시민적 그 요구를 천안시 의회가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결정에 하여튼 존중을 표합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주민투표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손실이 크다며 만약 사업이 자초될 경우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일봉산 개발. 이제 공은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연간 60만 원이었던 농어민 수단을 8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까지 포함하면 농가당 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농산물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안 돼서 또 수익이 연결가 안 되니까 지금 여러 농가들이 또 농산물 생산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당초 60만 원이었던 농어민 수당을 80만 원으로 20만 원 올렸습니다.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충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가와 임가, 어가 등 총 16만 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충남도가 40%, 나머지 60%는 각 시군이 부담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농어민 수당을 인상하자는데 시장님, 군수님께서 뜻과 의지를 모아주셨습니다. 농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부분인데 또 고맙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금액이 적다,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시작을 했다는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해야 될 테고. 한편 충남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5헥타르 이하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을, 이보다 면적이 큰 경우엔 1헥타르당 최대 205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중단됐던 문예회관 건립을 지난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재원 확보라는 벽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중지된 아산 문예회관 건립 사업. 지난해 아산시는 오는 2023년 말까지 문예회관 건립을 목표로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주민 공청회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예회관 건립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아산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올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확보입니다. 문예회관은 권곡 문화공원 내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여 석의 소공연장 등을 갖추게 되는데 투입되는 사업비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절차만 진행했다가는 지난 2015년처럼 설계 용역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지방채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방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여건이 나아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다시 재원 확보에 발길이 붙잡히면서 문예회관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이달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근린공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택시 승차대, 배방 환승 정류장 등 140곳을 신규 금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버스 정류소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충남도 아산시가 하루 300만 장 규모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아산시는 도청에서 마스크 생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인 톱텍은 아산 테크노밸리 산단 13,530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입해 48대의 마스크 설비를 갖췄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약 300만 장, 월 1억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번 유치를 통해 충남도와 아산시는 마스크 공급 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화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화목 보일러를 폐기하고 1, 2종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비용이 지원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중 각 시군별 공고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국토부와 아산시가 풍기 역사를 신설하기로 협의를 완료하면서 아산 모종동과 풍기 지역 도시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아산 모종 1지구 도시개발을 시작으로 이 일대 모두 4개 지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아산 모종 1지구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활공간 등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면적은 약 13만 2천 제곱미터에 1,2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뒤에는 공동주택 등이 건설됩니다. 모종 1지구 도시개발을 시작으로 이 일대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모종동과 풍기동 일대에 추진되는 도시개발 지역은 모종 1지구를 포함해 모두 4곳. 오는 2023년까지 1,300여 세대 규모의 모종 2지구가 개발되며 모종 셋들지구와 풍기역 지구는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모종 셋들지구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은 아산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며 최근 국토부와 풍기역사를 신설하기로 협의가 완료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받은 만큼 역사 신설 시기에 맞춰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4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면 11,000여 세대, 약 2만 9천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이 금년 하반기쯤에 고시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서 2023년까지 도시개발 사업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모종 쇳들지구하고 풍기역지구는 이제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금년 6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2025년까지. 도시개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구 50만 자족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서관 지역 특산품인 개구리 참외가 출하됩니다. 개구리 참외는 외형과 과피색이 개구리 같은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진한 향기와 부드러운 열매살 등이 장점입니다. 6월에만 맛볼 수 있는 개구리 참외는 대형 유통업체와 농협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천안 배원예 농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회 세종을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종시의 명운을 진 3대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들 법안을 조속히 재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21대 국회는 다를까요?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과 세종시의 재정과 조직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법원 설치 개정안까지 이른바 세종시 3법으로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이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이제 또다시 관심은 21대 국회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세종시 3법의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1대 국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세종시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여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했고 대전의 박병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되는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 면담 같은 것을 이제는 시민사회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세종시의 초선 국회의원 2명의 정치력도 정식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20대 국회와는 달리 21대 국회에선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다음 달 16일 진료 개시에 앞서 진료 예약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외래 진료 예약과 예약 날짜 변경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세종 충남대병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물론 고객 중심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영농철 농촌 지역에서는 지하수 사용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관정 개발은 지하수 자원 고갈과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하수 이용률이 높은 세종시에서도 지하수 총량 관리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세종시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연간 약 5,600만 톤이며 이 중 2,200만 톤가량을 이용합니다.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38.2%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지하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지하수정보센터가 발간한 2019 지하수 조사 연보를 보더라도 세종시의 경우 1제곱킬로미터당
하루 평균 127톤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제주와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하수 총량 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하수 가개발이 지속된다면 집안 침하와 같은 지형 변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별로 지하수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해 지하수 개발 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취수량도 제한하는 지하수 총량 관리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근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하수 총량 관리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기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종시에만 생활용과 농업용 등 2만 1,000곳이 넘는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자는 의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 중인 지자체는 부산시 전체를 포함해 모두 84곳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없고 부과하더라도 각 관정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후속 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136개 모든 학교에 발열 체크용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6월 추경을 통해 아직까지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18곳을 비롯한 79개 학교에 한 학교당 650만 원씩 모두 5억 1,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6곳과 학생 수가 1,100명이 넘는 7곳의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 1대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 왔지만 기존 정부청사의 업무 공간이 부족해 민간청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어떻게 건립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어진동 일원에 용해 형상으로 건립돼 있는 청사를 제1청사, 국세청 등 나성동 일원에 있는 청사를 제2청사라고 봤을 때 이번에 착공한 신청사는 사실상 제3청사가 되는 셈입니다. 건립 위치는 정부 세종 1청사의 중심부로 42,76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3,875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내후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이전 사업을 완성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 신청사는 기존의 제1, 2청사와는 달리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출입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회의 참석이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당과 회의실, 스마트 워크센터 등을 독립적인 형태로 계획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업무 영역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보안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중앙 보행 통로와 민원동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방문객이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도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존 청사의 옥상 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돼 세종시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이제 시민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마련해 줘서 시민들도 이 공간을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면서 정부와 또 국민들 간의 간격을 좁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신청사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은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춰 부처 간 업무 연계성과 상징성,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는 돈 있어도 못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하반기 발행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공급과 수요의 적절한 조화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첫 달 64억을 시작으로 4월과 5월 각각 88억, 그리고 이달에 60억 등 지금까지 모두 3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 중 4일 현재까지 약 85%인 260억 원가량이 사용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내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지난 5월 27일 2020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에서 우리 시 여민전이 지역화폐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엔 23일 만에 해당 월 발행액을 모두 소진하더니 5월과 6월엔 단 하루도 아닌 발행 개시 몇 시간 만에 동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민전 액 가입자 4명 중 1명 정도만 구매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여민전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종시도 최근 추경 예산을 통해 18억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모두 37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달 62억 원가량을 발행하는 꼴입니다. 잠정적으로는 지금 370억 원 규모의 여민전 발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서 그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캐시백 비율과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발행 초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여민전. 앞으로 공급과 수요를 얼마나 적절하게 맞춰 나갈지가 세종시에 있어 최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